힘찬 하루입니다. 박서진 응원팬 채널입니다. 답별 여러분, 오늘도 박서진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준비되셨나요? 이번에는 노래도 장구도 아닌 박서진의 취미 생활에서 시작된 하루가 예상하지 못한 설렘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8일 방송된 KBS의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서는 최근 민화 그리기에 푹 빠진 박서진의 일상과 코미디언 황혜선과 처음 만나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이날 박서진은 최근 민화를 그리는 새로운 취미를 즐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취미를 즐기는 수준을 넘어 관련 용품에 2천만 원 이상을 사용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동생 박효정은 이런 소비를 지적했고 결국 박서진은 돈 아끼기 챌린지에 나섰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평범한 절약 도전처럼 보였지만 박서진답게 시작부터 예상과 다른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교통비부터 아끼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스케줄 장소로 향했지만 시간이 부족해졌고 결국 살림남 제작진에게 5천 원을 내고 차량을 얻어 타야 했습니다. 아끼려고 시작한 하루인데 오히려 돈을 내고 제작진 차를 타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렵게 KBS 사옥에 도착해 리허설까지 마친 박서진은 이번에는 근처에서 만난 은가은에게 커피를 얻어 마시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가은이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결국 박서진이 직접 결제하면서 절약 계획은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재미있는 이유는 박서진이 무대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일상에서 보여주는 모습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대에서는 수많은 관객을 앞에 두고도 당당하게 노래하고 장구를 치며 분위기를 장악하지만 일상에서는 생각보다 허술하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쉽게 당황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납니다. 살림남에서 박서진의 이야기가 계속 사랑받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인간적인 차이에 있다고 봅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스타의 생활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수도 하고 동생에게 잔소리도 듣고 돈을 아끼겠다고 나섰다가 계획대로 되지 않는 모습까지 자연스럽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날의 진짜 반전은 절약에 계속 실패하던 박서진이 아예 직접 돈을 벌기로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박서진은 자신이 최근 배우고 있는 그림 실력을 활용하기 위해 KBS 코미디언들의 연습실을 찾아갔습니다. 조수연의 캐리커처를 직접 그려주고 즉석에서 2,000원을 받으면서 예상하지 못한 첫 수입까지 만들었습니다. 취미용품에 2천만 원 이상을 사용했던 박서진이 이제는 그림 한 장을 그려 2,000원을 버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금액으로만 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크지만 오히려 그래서 장면이 더욱 재미있었습니다. 돈을 아끼라는 동생의 말에서 시작된 일이 자신의 취미를 이용해 돈을 벌어보는 경험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박서진 역시 첫 수입이 생기자 자신감을 얻고 본격적으로 캐리커처 영업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이날 방송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은 두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코미디언 서성경과 황혜선이 박서진 맞은편에 나란히 앉았고 박서진은 두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도 박서진에게는 그림으로 돈을 벌기 위한 평범한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던 코미디언들이 박서진을 그냥 둘 리 없었습니다. 김영희가 과거 박서진이 코미디언 김신영을 이상형으로 이야기했던 사실을 떠올리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이상형 선택으로 흘러갔습니다. 서성경과 황혜선 가운데 자신의 이상형에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의 캐리커처에 하트를 그려보라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박서진은 결국 황혜선의 그림 위에 작은 하트를 남겼습니다. 바로 이 작은 하트 하나가 연습실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주변의 코미디언들은 즉시 반응했고 황혜선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며 크게 웃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박서진의 예능적인 매력이 상당히 잘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박서진이 이런 상황을 능숙하게 받아들이며 적극적으로 러브라인을 만들었다면 오히려 평범한 예능 장면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박서진은 주변에서 분위기를 몰아갈수록 점점 더 당황했고 얼굴뿐 아니라 귀까지 빨개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이 어색함이 오히려 장면을 더 재미있고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박서진은 그동안 방송에서도 연애에 능숙한 이미지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황혜선을 두고 주변에서 갑자기 러브라인을 만들기 시작하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하는 모습이 너무나 박서진답게 느껴졌습니다. 무대에서는 관객들의 환호를 즐기며 여유있게 분위기를 이끌지만 이성과의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에도 크게 당황하는 것입니다. 이런 반전은 만들어낸 캐릭터라기보다 박서진이 가진 본래 성격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처럼 느껴져 더욱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서진과 황혜선 사이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면서 결국 두 사람이 직접 손을 잡는 상황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박서진은 용기를 내 처음 만난 황혜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대에서 수많은 관객 앞에 서는 것과 처음 만난 이성의 손을 잡는 것 가운데 박서진에게 어떤 일이 더 어려웠을까 생각하면 오히려 후자가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박서진은 32살이고 황혜선은 28살로 4살 차이라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주변의 반응은 더욱 커졌습니다. 황혜선 역시 박서진을 오빠라고 부르겠다는 뜻을 밝히며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관계를 벌써 실제 연애처럼 단정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이날 처음 만난 두 사람이고 방송 속에서 주변 출연자들이 만들어준 재미있는 상황이 출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는 러브라인의 결과보다 박서진이 그 상황에서 보여준 반응 자체가 훨씬 흥미로웠습니다. 평소에는 쉽게 볼 수 없었던 표정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박서진은 이후 황혜선의 손을 잡았던 순간을 떠올리며 묘하게 간질거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박서진다운 반전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분위기까지 만들어줬지만 정작 너무 부끄러워 먼저 자리를 떠나는 바람에 황혜선의 연락처도 받지 못했습니다. 손까지 잡아놓고 연락처는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박서진의 성격이 정말 잘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을 위한 설정만 생각했다면 연락처를 교환하는 장면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제 박서진은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상황 자체가 너무 쑥스러웠고 결국 그 자리를 피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예상 밖의 행동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다음이 더 궁금해집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날 기회가 생길지와 그때 박서진이 이번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황혜선을 대할 수 있을지가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번 방송을 러브라인 이야기 하나로만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날 하루의 시작은 박서진의 새로운 취미였습니다. 민화에 빠진 박서진이 관련 용품에 2천만 원 이상을 사용했고 동생 박효정의 지적으로 절약에 도전하면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고 커피 한 잔도 얻어 마시려 하고 결국 자신의 그림 실력으로 직접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황혜선을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소개팅을 하기 위해 준비한 만남이 아니라 돈을 아끼려다 그림을 그리게 됐고 그림을 그리다가 예상하지 못한 인연과 마주친 것입니다.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날 러브라인 장면도 억지스럽게 느껴지기보다 하나의 우연한 사건처럼 재미있게 이어졌다고 봅니다. 박서진에게 그림이라는 취미가 생겼다는 점도 개인적으로 흥미롭습니다. 박서진은 음악이라는 분명한 본업을 가지고 있고 장구라는 강력한 무대 무기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민화라는 전혀 다른 영역에 관심을 가지며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취미용품에 2천만 원 이상을 사용한 부분은 동생이 걱정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무언가에 관심이 생기면 깊게 빠져드는 박서진의 성향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음악과 장구를 지금의 수준까지 만들어온 과정에서도 이런 몰입하는 성격이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면 대충 경험하고 끝내기보다 제대로 해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열정이 소비로 너무 크게 이어져 동생에게 지적을 받았지만 결국 캐리커처를 직접 그려 돈을 버는 상황까지 이어졌다는 것도 재미있는 변화입니다. 취미가 단순한 소비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방송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소재가 된 것입니다. 살림남 속 박서진의 매력도 이런 예상하지 못한 흐름에서 자주 만들어집니다. 박효정과 티격태격하는 남매의 모습으로 시작했다가 가족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어느 순간 새로운 도전에 나서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절약이라는 현실적인 주제가 그림과 예능을 거쳐 러브라인까지 이어졌습니다. 하나의 에피소드 안에서 박서진의 여러 모습이 동시에 나타난 것입니다. 돈을 아끼겠다고 자전거를 타는 생활인 박서진과 그림 한 장을 팔고 좋아하는 순수한 박서진과 처음 만난 이성 앞에서 귀까지 빨개지는 박서진을 한 방송에서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가수에게 예능 출연이 중요한 이유도 이런 부분에 있다고 봅니다. 무대에서는 음악을 통해 자신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지만 일상 예능에서는 노래만으로 알기 어려웠던 성격과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박서진을 노래와 장구로 처음 알게 된 시청자도 살림남을 통해 가족을 대하는 모습과 생활, 습관과 예상 밖의 허당미를 보면서 더욱 친근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황혜선과의 장면은 박서진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능숙하게 상대를 이끄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부끄러워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박서진이라는 사람의 순수한 부분이 더욱 강조됐습니다. 저는 이런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두 사람이 앞으로 연인 관계로 발전하느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을 보는 시청자가 박서진에게서 평소 보지 못했던 감정을 발견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쑥스러워하며 귀가 빨개지고 그 순간을 나중에 떠올리면서도 여전히 부끄러워하는 모습은 화려한 무대 위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탑별에게도 꽤 신선하게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팬들은 좋아하는 가수가 노래를 잘하는 모습만 보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게 웃는 모습과 새로운 경험을 하는 모습,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당황하는 모습까지 함께 보면서 더 많은 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방송은 박서진의 인간적인 매력을 크게 보여준 회차였다고 봅니다. 황혜선 역시 주변의 장난스러운 분위기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고 밝게 받아들이면서 장면을 재미있게 만들어줬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만큼 앞으로의 관계를 지나치게 앞서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송에서 다시 만난다면 이미 첫 만남이라는 벽은 한 번 넘은 만큼 또 다른 재미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특히 연락처조차 받지 못했다는 결말이 오히려 다음 이야기를 열어놓았습니다. 만약 완벽하게 연락처까지 교환하고 모든 과정이 정리됐다면 그날의 에피소드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박서진이 부끄러워 그냥 자리를 떠났다는 사실 때문에 시청자는 자연스럽게 다음 만남을 궁금해하게 됩니다. 제작진 입장에서도 상당히 재미있는 이야깃거리가 생긴 셈입니다. 과연 다시 만났을 때도 박서진의 귀가 빨개질지와 이번에는 연락처를 받을 수 있을지 같은 소소한 궁금증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박서진이 억지로 자신을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재미있어하는 이유는 박서진이 연애에 능숙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서툴고 솔직하게 당황하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박서진의 기존 이미지와도 잘 어울립니다. 화려한 무대에서는 강한 카리스마를 보여주지만 무대 밖에서는 생각보다 소박하고 순수한 면을 가진 사람이라는 반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 2천만 원이라는 큰 취미 지출도 화제가 될 만했지만 결국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장면은 돈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절약하려고 시작한 하루가 황혜선과의 예상하지 못한 만남으로 끝났다는 것도 재미있는 아이러니입니다. 돈을 쓰지 않겠다고 자전거를 타고 제작진 차에 5,000원을 내고 커피를 얻어 마시려다 결국 직접 계산하고 2,000원짜리 캐리커처를 그리던 박서진이 마지막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새로운 설렘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날 방송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 더욱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절약의 성공 여부보다 박서진이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여러 경험을 하게 됐다는 것이 더 큰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로 스케줄에 가보기도 했고 직접 그림을 팔아보기도 했고 처음 만난 황혜선의 손까지 잡았습니다. 돈 아끼기 챌린지가 결과적으로 박서진의 하루를 평소보다 훨씬 풍성하게 만든 셈입니다. 이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재미가 만들어지는 것이 살림남 속 박서진의 힘이라고 봅니다. 제작진이 아무리 재미있는 상황을 준비해도 출연자의 실제 반응이 살아있지 않으면 시청자가 금방 알아차립니다. 박서진은 자신이 당황하면 당황한 그대로 표정에 나타나고 부끄러우면 귀까지 빨개집니다. 그런 솔직한 반응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는 상황에 함께 빠져들게 됩니다. 탑별 여러분도 이번 방송을 보면서 황혜선과 실제로 어떻게 될지를 떠나 박서진에게 저런 모습도 있었구나 하는 재미를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가수로서 박서진은 이미 수많은 무대를 통해 강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능인 박서진에게는 아직 보여줄 모습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이라는 새로운 취미도 그렇고 예상하지 못한 러브라인도 그렇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경험이 쌓일수록 시청자들이 알고 있는 박서진의 모습도 더욱 입체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앞으로 황혜선과 다시 만나는 장면이 만들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만나지 않더라도 이번 에피소드만으로 박서진의 새로운 매력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수천 명의 관객 앞에서는 거침없이 무대를 장악하면서 처음 만난 한 사람 앞에서는 귀까지 빨개지는 남자라는 반전이 확실하게 남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이번보다 조금 더 편안해진 박서진을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혹은 여전히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부끄러워한다면 그건 역시 박서진다운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결과를 만들기보다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 살림남이 재미있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민화에 2천만 원 이상을 쓴 박서진을 혼내는 동생 박효정에서 시작해 돈을 아끼려다 계속 예상 밖의 지출을 하고 결국 그림으로 2,000원을 벌고 황혜선에게 작은 하트를 그린 뒤 처음 손까지 잡게 되는 흐름은 처음부터 예상할 수 없는 하루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서진의 허당미와 집중력과 순수함과 부끄러움까지 모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의 진짜 수학은 러브라인 자체보다 박서진에게 이런 새로운 표정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무대에서는 자신감 넘치는 가수 박서진을 만나고 살림남에서는 조금 더 솔직하고 인간적인 박서진을 계속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황혜선과의 인연이 방송에서 다시 이어진다면 억지로 결론을 만들기보다 두 사람이 편하게 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민화와 절약이라는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해 예상하지 못한 설렘까지 보여주며 또 하나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게 만든 박서진의 행복하고 유쾌한 앞날을 답별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